지금의 번영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비대위 구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지휘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더더욱 한심스러워 보이고요. 더더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인물이 없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조기 대선을 이 비대위가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경선 룰도 확정해야 되는 등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미루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머니, 그리고 금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머리 굴림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요, 선수별로 의견을 취합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외부의 이런 의혹들을 조금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빤히 보입니다. 그리고 당 위기에도 이런 기득권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게 한심할 뿐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죽 사람이 없으면요, 이 김재섭이라는 초선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된다라는 거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김재섭을 뭐라고 하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선의 소장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팀 이준석입니다. 김종인에게 용돈 받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 청년 정치 양아치 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좀 신랄하게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보는 것과 다른 많은 구린 면이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섭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을 쇄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중동이 이준석을 말도 못하게 올려치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사태로 지도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조금만 더 이제 미적미적 거리다가는 일주일 후딱 지나갈 것 같은데요.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인사들, 좀 후레시한 인사들에 대한 거론이 좀 됐는데요. 이미지와는 다르게 개인사로 또 외부 공격까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쳐내는 과정에서 또 필터링이 막 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는 플랜을 잡고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가요, 대선까지 지휘를 해야 되는 경우, 이때는 이해관계에 따른 주도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 지금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이 위기에 빠졌죠. 당론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이 당과 나라를 위험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 싸움만 몰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니까 좀 한심한데요. 국민의힘이요, 18일에 2시부터 3시 릴레이로 이게 비대위 원장 인선을 두고 논의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심플한 것이 아닐까. 지금 다들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제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당을 잘 이끈다. 그리고 당을 살리겠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다시 그 불씨를 피우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만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권선동 원내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재명과 개인적인 친분이 꽤나 두텁기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3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법적으로 권선동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일까? 좀 이제 고개가 갸우뚱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비대위원장을 외부 용병이 아닌 당 내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 용병, 한동훈도 외부 용병.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의 일령난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 보면 조금 답답한데요. 지금 상황의 뭐 내용들 봐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 후보군으로는 원 내에서 권영세, 나경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원 외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무성,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거론이 되는데 자, 김무성이 거론이 되면서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세운 게 김재섭입니다. 김재섭을 세우면서 약간 언론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이준석의 국힘 복당을 판깔기 위해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이 저짝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과거에 진짜 국민의힘의 위기를 극복했던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신이었죠. 완벽히 새로 세웠습니다.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꿨고요. 이때 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중진들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로 힘을 실어다 주기 위해서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1년 12월 20날에 장제원도 불출마, 현기환도 불출마, 그러면서 박진 의원도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무게를 싣고 새롭게 쇄신하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죠. 이 여세를 몰아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요, 공천개혁이다라고 불릴 만한 인적 쇄신을 단행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5%를 받은 지역구 의원들을요, 공천에서 완벽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3년 2월 13일이죠.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후레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2012년에 총선에서 152석의 의석을 따옵니다. 과반을 넘겼습니다. 당을 위기에서 꺼낸 박근혜 대통령 그해 대선에서 당선되셨죠.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대통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벽히 대단하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그 매력적인 또 전략적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도와줬다라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명예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억울하게 여론전으로 희생당했다. 그 작은 몸으로 옥고를 치르셨다. 명예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송함을 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민의힘에 이 오염되어 있는 게 사실상 그 국민의 외면을 받게 만드는 거고, 그 외면은 계속 그 선거에서 계속 지는 패배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52석을 대단한데 수도권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요, 그냥 지역 정당으로 바뀌고 있고, 민주당이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으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중진들이 없어서 조금 이게 헤드가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후레쉬하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정치의 무관여층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보수 정당 그러니까 이미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틀딱 뭐 태극기 부대 약간 노쇠한 느낌 나잖아요. 근데 민주당을 보면요. 뭔가 후레쉬해요. 사람들이 뭔가 세핑인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다시 줘야 된다라는 거. 그때 이제 152석을 과반을 확보했던 이때 화려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인적 쇄신을 들고 나왔지만 망했던 이유는 김예지의 비례 2번의 공천, 그러니까 완벽한 사천으로 보이는 특혜, 그리고 공정했다라고 말하지만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사천으로 당을 조져내는 거는 독인 개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다면 그 김무성계가 다 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복당을 타진하고 있어 이런 개소리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때의 김무성 파들이 존재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새롭게 리뉴얼한다, 리빌딩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왔다. 여론전이 좀 필요하죠. 진짜 당이 위험했을 때 살린 사람은 박근혜. 그리고 보수의 정통성을 자는 아니지만 적장녀죠. 박근혜 대통령. 보수 정당으로서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고가 좀 깨어난다라면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가 있죠. 저는 그래서 정영진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우리 지금 현재의 보수의 분열, 그리고 보수의 위기, 그리고 괴멸, 이 모든 것을 이제 막아낼 수 있고 보수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고 그 향수,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번영의 길에 있던 그 대한민국을 바라봤던 그 세대와 지금 무너져가는 그 자유진영, 그 민주주의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다면 윤석열로 더 결집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는요, 뭐 국민의 힘을 지켜내고 윤석열을 지켜내고 그게 아니라 체제 전환 속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무너지고 좌파 정당에서 지금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아가리, 북한의 아가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미 중국이 많이 문화, 그다음에 정치적 모든 것을 장악한 상황에서 순식간입니다. 지금의 번영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윤석열 탄핵을 외쳐보시라는 말이죠. 김명윤 TV였습니다.